키키올릭입니다. 롤랑가로스 알렉산더 즈베레프 대 카를로스 알카라스 결승전 프리뷰 하겠습니다. 이 경기의 테마이자 타이틀 저는 나달의 후계자로 정해봤습니다. 누가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라파엘 나달의 뒤를 이을 프랑스 오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자, 이 두 선수 모두 그 테마에 너무 적합한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카라스, 스페인이 낳은 제2의 나달이죠. 클레이 코트에서 나고 자란 흑신의 뒤를 이을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즈베레프 역시 흑신2의 자격이 없느냐? 있습니다. 즈베레프가 가장 먼저 차지한 마스터스 시리즈 타이틀이 클레이에서 열린 로마 오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달의 롤랑가로스 마지막 굿바이 경기를 함께 치른 선수기도 하죠. 2년 전 커리어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지만 나달과의 롤랑가로스 4강전 사투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그 이후 2년 동안의 와싱 상담 끝에 롤랑가로스 결승 무대에 오른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우승을 해도 정말 뜻깊고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승패 관계없이 편안하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은요 5승 4패로 즈베레프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3월 인디언 웰스 8강전 6대3, 6대1로 알카라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맞붙은 더 의미 있는 대결은 1월 호주 오픈 8강이었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즈베레프가 6-1, 6-3, 6-7, 6-4로 이겼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전적은 그랜드슬램 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즈베레프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 2022년 롤랑가로스 8강전과 2024년 호주 오픈에서 이겼고요. 작년 US 오픈 8강에서는 알카라스가 이겼습니다. 자, 그랜드슬램 대결만 놓고 봤을 때는 즈베레프가 알카라스보다 반보 정도 앞서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작년 US 오픈 패배도요. 따지고 보면 바로 전 16강전에서 즈베레프가 야닉 시너라는 강적과 5세트 접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즈베레프가 알카라스한테 강할까요? 기술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서브와 백핸드입니다. 자, 즈베레프는 평균 200km가 넘는 강서브를 70% 이상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핸드 백핸드는 조코비치, 메드베데프와 함께 현역 최강으로 생각합니다. 자, 특히 키가 커서 타점이 높기 때문에 어깨 높이까지 뛰는 그 탑스핀 공을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알카라스의 강점을 즈베레프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알카라스의 클레이 코트 최대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드코트에서 넣는 킥서브를 즈베레프는 큰 키와 단단한 백핸드로 역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쉽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치치파스를 상대로 알카라스는 이 손쉬운 방법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즈베레프에는 이런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경기 양상을 한번 프리뷰 상상해 보겠습니다. 즈베레프가 강한 첫 서브를 70% 이상 성공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클레이 코트라서 호주 오픈 때보다는 알카라스가 리턴을 더 잘 인플레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결에서는 즈베레프가 다부진 게임 플랜을 갖고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포핸드 크로스 공격으로 알카라스의 포핸드 와이드 쪽을 오히려 공략을 하고 알카라스가 오른쪽으로 수비하느라 빠진 틈을 노려서 백핸드 오픈 코트 다운더라인 샷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 예상되는 즈베레프의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즈베레프에 있어서 키샷은 바로 포핸드 다운더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로스 코트 포핸드에는 헤비 탑스핀을 실어서 상대를 코트 밖 와이드 쪽 뒤로 몰아내는 데 주력을 하고 그 짧아진 공을 포핸드 다운더라인으로 공략을 해서 이것이 즈베레프가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알카라스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알카라스 샷의 키포인트, 저는 드롭샷이라고 생각합니다. 즈베레프의 코트 포지션이 베이스라인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과감한 포핸드 드롭샷으로 상대를 네트 앞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네트 앞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플레이로 점수를 획득하는 득점 방식을 취할 걸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패 예측입니다. 알카라스는 4강전에서 현재 세계 넘버원을 꺾었다는 자신감에 차 있을 겁니다. 시너와의 4강전에서 알카라스는 분명히 1, 2세트 확연히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기술과
작전들을 동원해서 경기를 뒤집는 그런 짜릿함을 경험했죠. 자, 시노의 테니스는요, 분명 현 시점 세계 최고라고 부를만 했는데, 전력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력과 뒷심 게임 플랜으로 극복했다는 성취감이 알카라스에게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즈베레프 역시 4강에서 캐스퍼루드를 3대1로 꺾고 생애 두 번째 메이저 파이널에 와 있다는 자부심, 자신감에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루드가 2세트부터 복통을 호소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즈베레프가 월드 클래스 선수를 꺾고 올라왔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좀 약해지죠. 자, 즈베레프는 8강에서 알렉스 드미노와 4강 캐스퍼루드를 꺾었는데요. 알카라스는 8강에서 치치파스를, 4강에서 야닉 시너를 잡은 것보다는 그 승리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즈베레프가 분명히 매치업상으로 알카라스에게 강하고 알카라스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테니스를 현재 갖고 있지만 이곳은 클레이 코트입니다. 즈베레프의 강서브를 인플레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알카라스의 최고 장기인 드롭샷이 더 효과적으로 구사될 수 있는 공간이죠. 알카라스가 한 세트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다양한 샷 구사를 바탕으로 3대1 승리를 하고 역대 최연소로 하드와 잔디, 클레이 세 가지 코트 서피스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예상은 틀리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누가 이기든 오늘 밤은 롤랑가로스의 새 챔피언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그럼 롤랑가로스 결승전 재밌게 보시고 저는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 동안 롤랑가로스 키키올릭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